자, 11월 12일 서울 경마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 경마에 고생들 많으셨죠. 편성도 빡빡한데 좀 엉뚱한 마필들이 들어오면서 배당도 복승식 기준으로 배당도 많이 나왔고 뭐 삼상승식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게 좀 엉뚱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복병마들이 선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저는 뭐 복병마도 선전한 뭐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인기마들이 좀 졸전을 펼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기마들이 약간 거품을 갖고 있는 인기마들도 좀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월말까지는 뭐 너무 인기마를 과신하는 그런 배팅 전략은 조금은 피하셔야 될 거고요. 편성에 의한 전개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서울경마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2 2세 별정 A형 12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인기마 선전구도의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1번마 학산대세, 3번마 히어라이엠, 6번마 런던 빅토리, 10번마 걸작으뜸 이렇게 한 4마필 정도가 좀 인기권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던 그런 마필들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좀 능력이 조금은 더 평가가 된 그런 마필입니다. 자, 1번마 학산대세는 최근의 모습을 보면 솔직히 인기권의 마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바닥권의 마필이기는 한데 일단 게이트에 이점을 안았고요. 상당히 조교가 좀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채찍까지 돼가면서 강조교를 하면서 좀 변화의 조짐을 좀 보이고 있고 마필이 이 채찍에 대한 반응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 점이 좀 좋아 보이고요. 자, 3번마 히어라이엠은 뭐 문세영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인기마입니다. 토요경주에서도 문세영 기수가 뭐 기승한 6마필이 다 인기 1위였죠. 근데 들쑥날쑥한 성적을 좀 보여주기는 했지만 뭐 문세영 기수 나름대로는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원칙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가 좀 못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토요일 날은 유승환 기수가 상당히 좀 기승을 잘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 마필이 김용근 기수가 계속 기승을 하던 마필입니다. 자, 기본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요. 그러니까 최근 실전을 거치면서 순발력이 점점 살아나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편성 자체가 조금은 약해졌다. 그리고 문세영 기수가 3번 게이트에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선행을 가리라고 봅니다. 이마필이 선행을 가니까 상대적으로 저는 6번마 런던 빅토리를 조금은 약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김효정 기수가 토요일 경주에서 나름 선전은 했는데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뭘 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마필의 능력대로 가는 그런 기분이 좀 들어서 조금은 실망스러웠는데 자, 이 런던 빅토리도 지금 이번 편성에서는 선행을 모색할 수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히어라이엠과 선행 경합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직전 경주가 편성이 좀 강했죠, 이 마필이. 그러면서 마지막 활용 타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도 추입으로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이 6번마 런던 빅토리도 많은 인기를 모을 텐데 저는 일단 전개가 조금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외곽에 있는 20번마 걸작으뜸 한마디로 편성입니다. 편성. 자, 이마필이 지금까지 3번을 나와서 1번 준우승을 했는데 데뷔전에서 강편성을 만났고 그 다음번 경주도 편성이 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경주의 흐름이 빨랐던 그런 편성의 경주에서 뭐 1등을 했던 도끼들의 공과는 착차가 좀 있었지만 나름 선전을 했고 어떻게 보면 뭐 문세영 기수의 기승술이라고 볼 수도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느닷없이 문화일보배에 출전을 했습니다. 저는 왜 출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좀 강한 상대랑 뭐 싸워보자 뭐 이런 뜻으로 출전을 한 건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출전의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냐가 이번 경주가 되겠죠. 왜냐하면 걸작으뜸은 어쨌든 이번 경주 인기마입니다. 그러니까 기세가 꺾였느냐 아니면 좋은 경험을 했느냐, 이게 이번 경주의 판가름이 날 텐데, 어쨌든 외곽에 있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이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조제로 기수가 차분한 전개를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별로 강한 마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기마 중에서는 6번마 런던 빅토리의 전개가 제일 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좀 제외를 하려고 하고요. 나머지 세 마필의 인기마는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하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 선전 구도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번 경주에서 복병 내지는 배당 마필로 보는 마필은 이 5번마 머제스틱 위너입니다. 자, 이 마필이 뭐 주행 심사 모습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직접 뭐 데뷔전에서도 외곽 KT에서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이 마지막에 좀 탄력이 있는 모습은 보여줬는데, 이번 경주를 데뷔한 조교를 보면 시종일관 좀 강조교입니다. 조교를 좀 강하게 시키고 있고요. 어쨌든 뭐 하만식 이제 조교사라고 해야 되겠죠. 하만식 조교사가 상당히 좀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마필로 보이고, 발주 연습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주행 심사 모습을 보시면 발주가 잘 안 됐었고, 데뷔전에서도 역시 주행 심사보다는 좀 나아졌지만 발주가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았던 마필인데 계속해서 발주 조교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발주만 된다면 해볼만 하다. 이 오버애널라이즈의 자마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데뷔들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끈끈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앞선 전개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이 만약에 이변이 일어난다면 5번마 머제스틱 위너선에서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Here I Am, 10번마 걸작으뜸, 1번마 학산대세, 그리고 복병마로 5번마 머제스틱 위너, 이 네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암말 별정 A형 12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부진마 경주입니다. 부진마 중에서도 또 부진마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습니다. 결국 부진마 경주 1200m라면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죠. 자, 이번 경주에서 앞선을 나갈 수 있는 말이 8번마 태평무, 9번마 골든플라잉, 10번마 예지몽 정도로 보고 있고, 이제 1번마 에클레어스타까지도 이제 가담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여기에서 이 9번마 골든플라잉이 이번 경주 인기 뭐 1, 2위를 다툴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근데 2주 만에 출전이고요. 조교 모습을 보면 좀 고개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사인기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진마 경주지만, 그리고 이 마필이 뭐 선행을 갈 수 있는, 지금 이번 경주는 그냥 8번마 태평무가 선행을 갈 가망이 상당히 높은 경주이기 때문에 골든플라잉은 전개가 저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10번마 예지몽은 늘 아쉬움입니다. 그러니까 될 듯 말 듯한 모습은 보이는 마필이에요. 근데 좀 계속해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이 마필이 원래 초반 데뷔할 당시만 해도 이제 선행 트라이를 되게 많이 했던 마필인데 그 이후에 좀 따라가는 전개를 하더라고요. 따라가는 전개선 아무래도 안 되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선행 전개로 돌아왔는데, 자, 김하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외곽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있지만 뭐 어쨌든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난 거죠. 지금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김하영 기수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선행 트라이를 해야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예지몽이 만약에 기습 선행에 성공할 수 있다면 저는 버틸 수 있다라고 보고요. 1번마 에클레어스타는 순발력인 측면에서는 8번마 태평무나 10번마 예지몽보다 떨어지기는 하는데 KT의 이점이죠. KT의 이점으로 한번 밀어붙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이 7번마 하얀 태양이 될 텐데, 지금까지 3번을 나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나머지 부진 마필에 비해서는
보여줄 걸음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좀 장기 휴양을 했죠. 장기 휴양을 하고 직전에 이제 출전을 했었는데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뭐 장은 클래스, 플랜 B 뭐 이런 마필 또 토종 글로리 이런 마필한테 줬는데 이때도 이동화 기수가 인기 1위 마필이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좀 밋밋합니다. 근데 이번 경주 편성이 원체 약하다 보니까 뒤에서 올라올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인기마가 될 텐데 현장 상황 쪽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마필이 이제 10월 17일 좌전지 파행이 있었는데 아직 이 파행의 여파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편성이 약하다 보니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아무리 편성이 약해도, 해볼 만한 편성들을 만난 맞빌들이 서로 최선을 다할 승부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마인 이 7번마 하얀 태양을 저는 뒤로 돌릴 생각입니다. 제가 여기서 좀 관심 있게 보는 마필은 이 김동수 기수가 기승한 4번마 문학이든입니다. 세 번을 나왔는데 뭐 세 번 다 바닥권이죠. 이 출발이 되지를 않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스타트만 되면 어느 정도 자기 모습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고, 근데 지금 5월 달에 나오고 휴양 후에 주행 심사를 거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체중의 변화가 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당일 현장에서의 이 체중 변화는 꼭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부진마 경주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좀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발주 조교까지 해가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마필이 정상적인 발주만 좀 나올 수 있다면 저는 선의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차피 부진마 경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좀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주인데요.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태평모, 10번마 예지몽, 4번마 문학이든, 그리고 복병마로 1번마 에클레어스타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부진마 경주입니다. 어느 마필이 어떻게 튈지 모르는 그런 전개가 나올 가망이 높은 경주기 때문에 글쎄요 너무 강한 믿음을 가지고 베팅하시기보다는 좀 가볍게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야 될 그런 편성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서울 삼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 출전한 마필들은 기본적으로 뭐 기복마죠. 기복마면서 부진마라고 볼 수가 있는데 편성 자체가 다들 나 해볼만해 라는 편성에 지금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약간의 좀 혼전으로 흐를 가망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경주인데 어떻게 보면 또 깊게 생각 안 하고 간단히 끝날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보여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편성 자체가 그러니까 전개가 상당히 좀 어지럽게 나올 가망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번 경주 1번마 테마 탄생 그리고 4번마 원더풀 리걸 이 두 마필이 선행을 나올 거고요. 아마 외곽에 있는 이 9번마 EH 코코도 초반에 어떻게든 선두권에 붙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여기에 이 5번마 아크로마린과 10번마 붉은 폭풍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이 3번마 누리데이가 마지막 추입을 노릴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인기마 중에 한 마필인 2번마 한강차르가 전개가 꼬일 가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에 나가기도 힘든데 안에 갇힐 가망이 지금 높다라는 얘기고요. 자 1번마 테마탄생 이번 경주 인기마죠. 자 이 마필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약간의 뭐 농땡이 기질이랄까 마지막 뒷심이 지금 그렇게 살지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편성도 약해졌고 게이트의 이점에 선행을 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1번마 테마 탄생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거고요. 4번마 원더풀 리걸은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가 어쨌든 강선행마가 없는 경주기 때문에 원더풀 리걸 입장에서는 선행을 갈 수도 있는 어떤 기회를 좀 만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 마필이 좀 바닥권의 마필이고 스타트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선행마들을 보실 때 활용 타임 되게 중요하죠. 초반 스피드 상당히 중요한데 뭐를 보셔야 되냐 하면 몇 번째 스타트를 했느냐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어느 거냐를 결정을 좀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 마필이 3월 달에 뛰고 장기 휴양을 했죠. 그리고 휴양 복귀 전이었던 직전 경주 10월 9일 경주에서 보시면 스타트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좀 끈끈하게 버텨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쨌든 마필의 변화가 조금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번 경주 대비한 조교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 자, 5번마 아크로마리는 이제 2세마입니다. 그러니까 더 뛸 걸음이 있다라는 거죠. 디바인 파크의 자마고요. 뭐 문세윤 기수가 또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기마가 될 테고요. 데뷔전에서 이렇다 할 모습 보여주지 못했고, 2회전 경주에서도 역시 중위권 언저리에서 놀았는데, 자, 직전 경주였죠. 인기 8위였습니다. 9마필이 출전 경주에서 인기 8위의 마필을 가지고 시영철 기수가 선위권에 붙이고 막판에 근성을 보였죠. 제가 이때 이 8번 아크로마린을 추천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디바인 파크의 자마, 그러면 기본적인 순발력은 갖고 있다. 그랬을 때, 이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외곽에서 휘감고 선행을 가면 버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는 맞았지만 전개는 틀린 경주였죠. 선행을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버텨냈는데 편성 자체가 좀 약했죠. 그러니까 아크로마린을 이번 경주 아마 최고 인기마가 될 텐데 강하게 볼 수 있는 마필은 제가 봤을 땐 아닙니다. 아직까지는요. 근데 2세 마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힘이 차고 있는 마필이고 이번 편성이 원체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크로마린은 선행을 가도 되고 선입권 따라가도 되는 전개가 가능한 전개의 이점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10번마 붉은 폭풍, 아마 이 마필도 계속 착순권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좀 끌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좀 밋밋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필의 특징도 없고, 또 하나는 박병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뭐 안토니오 기수, 문성혁 기수가 기승을 했던 마필, 그래도 승부가 어려웠었던 마필인데 박병윤 기수가 기승을 했다. 그러면 아무리 부진마 경주긴 하지만 외곽에서 허침만 쓰고 말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인기마이긴 하지만 저는 좀 위험하게 보고 있고, 제가 좀 복병에서 보고 있는 마필은 3번만 누리대입니다. 4번을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걸음이 다 나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안 되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근데 이번 경주 흐름이 빠르질 않죠. 그리고 막판 탄력은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수철 기수가 이 누리데이를 가지고 게이트의 이점으로 초반에 그냥 정상적인 스타트만 해낼 수 있다면 저는 막판에 올라오는 걸음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편성이 그렇게 강한 편성, 뭐 선행에서 따당하고 끝날 그럴 편성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이 3번만 누리데이가 4코너 이후 직선 주로에서 수철 기수가 앞선의 마필들과 어느 정도 거리만 좀 유지하고 갈 수 있다면 저는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다. 왜냐하면 앞에 뛰는 마필들이 솔직히 막판 뒷심이 검증이 되질 않은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5번마 아크로마린, 그리고 4번마 원더풀 리걸, 1번마 테마탄생,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누리데이,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좀 배팅이 되게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왜냐하면 보여준 걸음으로는요, 솔직히 1번마 테마탄생과 5번마 아크로마린 이 두 마필의 조합이
가장 유력해 보이는 경주긴 합니다. 근데 기수가 문세영 기수, 김동수 기수라는 것 때문에 저는 이 두 마필이 복승식을 손잡고 들어온다. 이거는 크게 기대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뭐 손잡고 들어올 수도 있죠. 들어올 수도 있지만 저는 좀 강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번마 아크로마린을 축으로 본다면 저는 1번은 뒤로 돌리고 다른 마필들을 좀 눈여겨볼 그럴 경주로 보이고요. 어차피 믿음을 갖고 베팅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3번마 누리데이 뒤에서 막판 올라오기를 기대하면서 배당을 노리는 그런 경주가 될 수도 있는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암말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혼전 구도로 보고 있고요. 마필들의 능력차가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이번 경주에 보시면 이 1번마 신의 여제, 10번마 걸작원, 11번마 글로리 K 이런 마필들이 이제 선행을 좀 노릴 것으로 보이고요. 3번마 레이디 코드, 6번마 여왕 삭스, 그리고 7번마 세상 앞으로 이 세 마필이 이제 선의권. 이 위에도 선의권은 상당히 좀 두터워질 경주고요. 여기에 5번마 갈색 향기가 마지막 취입 타이밍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싸움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선에서 좀 끝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자, 1번마 신의 여제는 다른 거 없습니다. 게이트 2점이죠. 게이트 2점으로 제 선행을 이제 모색할 것으로 보이는데, 좀 들쭉날쭉한 성적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선행을 간다면 저는 버틸 수 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직전 5군 승군전에서 인기 1위 마필이었죠. 그러면서 졸전을 펼치는 바람에 고배당에 일조를 한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이 1번 게이트에 있는 신의 여제가 선행을 가고 10번마 걸작원이 따라가는 전개가 될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조금은 편안한 선행을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10번마 걸작원은 저는 이번 경주에서요,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으로는 이 걸작원이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보고 있고, 선행 선입이 다 되는 전개에 이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강편성에서 강자들과도 싸움을 해봤던 마필. 그렇기 때문에 일반 경주 이 정도 편성이라면 저는 이 걸작원이 푸르칸 기수가, 제가 어제 토요 경주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선행마를 기승하는 데는 아직 검증이 안 됐다라고 했는데, 이 걸작원은 선행을 고집하는 마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따라 붙여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푸르칸 기수 입장에서는 좀 어울리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자, 선행을 갈 수 있는 11번마 글로리 K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무섭기는 한데, 최근에 좀 기세가 한풀 좀 꺾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강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가는 마필들 중에서는 11번마 글로리 K를 조금 약하게 보고요. 자, 3번마 레이디 코디가 아마 내일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레이디 코디도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고 막판 탄력도 보유한 마필이기는 한데, 자, 데뷔전에서 김효정 기수가 기승을 하고 안에 바닥권이었죠. 두 번째 경주에서 이제 1착을 차지하고 승군을 했는데, 자, 이때 모습을 보시면요, 뭐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는 있지만 안쪽 주로에서 어떤 막힘없는 전개를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근성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마필들이 막 뭉칠 가망이 높은 경주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레이디 코디가 그 뭉쳐있는 사이를 뚫고 나올 수 있는 근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인기마이긴 하지만 저는 이 3번마 레이디 코디는 좀 강하게 보질 않고 있고요. 자, 6번마 여왕 삭스도 선행을 간다면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고, 아직 보여줄 걸음이 더 있는 마필이죠. 이세 한 마리이기 때문에
보여줄 걸음은 더 있는 마필이기는 하지만 이번 경주 역시 경합 상황에 빠질 가망이 높기 때문에 저는 선의권 전개를 한다면 막판 걸음이 무뎌질 가망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7번마 세상 앞으로 이 마필도 지금 오수철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부담 중량이 조금 올라갔다라는 거, 이 점이 좀 부담스럽기는 하고 좀 마필 자체는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 근데 막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고 초반에 어느 정도 이 선의권에 붙일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따라서 전개로 봐서는 좀 유리해질 수 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자, 문제는 5번마 갈색 향기입니다. 자, 18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3번의 준우승을 차지한 마필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더 나올 걸음이 있다, 또는 뭐 향후에 발전을 할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 스타트 능력은 안 되는데 막판 탄력은 제일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경마에서 이 추임말을 가지고 배팅을 공략한다라는 게 상당히 가슴 졸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차하면 추이 타이밍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마필 자체도 지금까지 보면 계속 뭐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를 못했는데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하면서 이제 좀 달라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역시 안토니오 기수 기승하고 인기마였지만 좀 아쉬운 승부를 하기는 했죠. 그래서 이마필은 현장에서 여러분들 꼭 상태 체크 한번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볼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뺄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개를 앞선에서 전개하는 마필 선에서 끝날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경주는 선행선인 마필이 상당히 많은 경주거든요. 그러니까 앞선에서 전개하는 마필선에서 끝나는 경주 흐름이 빠르게 끝나버리는 경주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이 5번마 갈색 향기를 뒤로 돌려야 되는 거고요. 거꾸로 앞선에서 전개하는 마필들이 많고 그 중에서 강력하게 뭐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마필이 있는 경주는 아니다. 그럼 서로 경합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이 5번마 갈색 향기 이 마필을 절대적으로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전개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종합하고 나면 결국 전개로 가장 좋은 마필은 7번마 세상 앞으로가 될 거고요. 기본 능력으로 가장 앞서 있는 마필은 10번마 걸작원, 그리고 전개로 봤을 때 게이트 2점을 안고 있는 1번마 신의 여제가 기습선행을 간다면 버틸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0번마 걸작원, 7번마 세상 앞으로, 1번마 신의 여제, 그리고 복병마로 5번마 갈색 향기,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이 5번마 갈색 향기는 현장 상황 체크 절대적으로 필요한 마필입니다.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경주거리 가장 어렵다는 1400m에 형군에서 고전을 하고 있는 마필과 이제 상승세에 지금 승군전을 갖는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자, 일단 이번 경주는 보여준 걸음에서요, 승군전 갖는 마필들이 절대적으로 조금 유리해 보입니다. 자, 승군전에 나서는 마필이 2번마 우마포이, 7번마 골든 스나이퍼, 9번마 강서부이, 이렇게 세 마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 2번마 우마포이 이번 경주의 1강이라고 봐야죠. 계속해서 2착을 연속 2착을 차지하면서 이제 승군을 했는데, 어쨌든 이세마 강자 틈에서 싸웠습니다. 싸웠고, 자, 이마필의 장점은 뭐냐면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와 마찬가지로 지금 문세영 기수가 계속 뭐 인기 1, 2 마필에 계속 타고 있는데, 자, 일단 이 우마포이는 승군전이지만 편성을 상당히 약하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1400m 경주 거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우마포이의 질주 습성과 1400m는
좀 더 어울릴 수 있다. 물론 이 마필이 지금 1300을 거치지 않고 1400에 나왔다라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편성 자체는 잘 만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 경제에 2번마 우마포이가 선행을 갈 수도 있는 조건이란 얘기죠.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선행 마필들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문세영 기수가 차라리 이 우마포이를 가지고요. 이 7번마 골든 스나이퍼 이마피를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봅니다. 바람막이가 있는 게 더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쨌든 마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직선주로해서 충분히 저는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반대로 이 7번마 골든 스나이퍼 이 마필도 역시 승군전을 갖는 마필인데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제 13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주 주기가 다소 좀 길어지기는 했지만 이번 경주 기습 선행을 갈 수 있는 호기를 만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마포이의 문세영 기수가 골든 스나이퍼를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골든 스나이퍼가 버틸 가망이 있는 거고요. 초반에 우마포이가 강하게 쳐서 선행을 간다면 7번마 골든 스나이퍼 입장에서는 전개가 조금은 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도 따라가는 전개를 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행만 고집하는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다만 경주거리가 1400이라는 거 이 점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자 제일 오리무중인 마필은 이 9번마 강서부입니다. 주행심사만 주구장창 받았던 마필이고 이 마필이 고가의 마필이죠. 고가의 마필은 좀 속을 썩인 마필인데 자, 직전 경주에 앞선을 나가고 막판 탄력까지 보였죠. 그러니까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막판 탄력은 분명히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가 엄청 편성이 약했습니다. 엄청 편성이 막 약했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는데 어쨌든 마필이 상승세를 탔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 경주에 선의권에 붙일 수 있는 마필이면서 막판 탄력은 가장 좋다라는 거 그리고 조교 모습도 상당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이 승군전에 나서는 이 세 마필이 형군의 지금 잔뼈가 굵은 마필들보다는 조금은 더 나은 전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제가 좀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이 11번마 제후시대인데 요즘 뭐 경합 밴들이 뭐 다양한 승식을 많이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복승식 위주로 이제 예상을 하는 사람인데 이 제후시대라는 마필을 저는 복승식의 한 축으로 보기는 조금은 어렵지만 삼복승에는 한번 좀 데리고 갈 만한 그런 마필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마필은 막판 탄력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1200에서 탄력이 막판 탄력이 좋았다. 그러면 1400에서도 추임력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400하고 1200은 완전히 다른 거리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1200에서 탄력이 막판 탄력이 좋았던 마필이 오히려 1400에서 탄력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꾸로 1200에서 탄력이 잘 안 나오던 마필이 1400에서 탄력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점도 있다라는 걸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 제후시대는 기본적으로는 스타트가 그렇게 매끄럽지는 못한 마필입니다. 근데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어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지금 15번을 나와서 아직도 국산마 5군에 있다면, 뭐 향후 발전 기대치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이번 경주, 어쨌든, 이 제후시대 입장에서는 외곽에 있기 때문에 부담 없는 전개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우마포이, 7번마 골든 스나이퍼, 9번마 강서부이,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제후시대 이 네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난해한 경주고요. 초반에 이 자리 잡기 싸움이 되게 심할 경주입니다. 자, 1200m가 의외로 추입 승부가 많이 나오죠. 단거리면서 추입 승부가 많이 나오면서 배당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보통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전개가 될 때
예, 선행마들이 줄지어 전개하는 상황이 되면요, 그냥 선행마선에서 끝날 가망이 높습니다. 이거는 단거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선행마들이 막 이렇게 옆으로 늘어서는 뭉치는 그림, 3, 4코너 딱 들어왔을 때 뭉쳐서 선행마들이 진행이 된다면 막판에 걸음이 무뎌질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면 예상 외의 추임마들이 날라 들어오면서 이제 고배당이 지금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번 경주를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그나마 좀 앞선 전개를 좀 해보려고 노력할 마필이 4번마 천존체, 5번마 황후강자, 6번마 파인데이, 7번마 클레어 퀸, 10번마 나올대왕, 11번마 썬더블루, 뭐 이런 마필들입니다. 근데 이런 마필들이 막판 뒷심이 좋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 데다가 초반에 자리잡기 싸움을 어쨌든 해야 되는 마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렬로 늘어서는 그런 전개가 아니고 너도 나도 넘어가 보려고 옆으로 가야 되는 그런 전개가 지금 될 가망이 높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마필의 능력과 무관하게 이 전개로 유리할 수 있는 마필이 선위권 내지는 바닥에서 추입하는 마필들이 어부지리로 추입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단 마필의 능력이 최우선이고요. 그 다음이 전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마의 마필들은 능력 차이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전개에 의해서 계속해서 다른 순위가 나오는 겁니다. 아주 뛰어난 능력만 몇 두를 제외하고는요. 자, 그런데 이번 경주가 저는 마필의 능력이 뭐 앞서 있다, 낮다, 뭐 이런 마필들은 솔직히 크게 눈에 띄진 않아요. 구태여 보자면 이 8번말 아운더맨 정도가 어쨌든 머스킷맨의 자마고 최근에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보다는 분명히 발전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좀 낫다. 뭐 이 정도지. 다른 마필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어느 마필 들어도 할 말 없습니다. 자, 그런 경주기 때문에 저는 2200m 단거리에서 막판 추입 승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막판 탄력을 좀 보일 수 있는 마필, 그런 마필들을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마필은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라운더맨, 1번마 럭키하니, 그리고 9번마 위대한 한마, 복병마로 3번마 민트플레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를 하면서 약간의 배당을 좀 노려보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안말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하는 제12회 세계 BGN 스포츠 월드배, 이거 뭐 특별 경주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경주인데 뭐 이런 걸 자꾸 왜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아까 6경주와는 좀 반대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1200m 단거리에서 선행마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 그나마 좀 선행을 조금 노려볼 수 있는 마필들이 1번마 울트라삭스, 4번마 밀리언 파티, 5번마 유니콘 히트, 6번마 기분 좋은 말, 7번마 강한 퀸, 좀 넓혀보자면 9번마 화수분, 11번마 히든브레인까지도 앞선을 좀 가려고 노력은 할 텐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1번마 울트라삭스의 순발력이 막강하죠. 여기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게이트도 1번 게이트다.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이 부담 중량이 지금 3kg 올라갔다. 이게 조금 문제가 되기는 할 텐데, 어쨌든 뭐 선행마기 때문에 전개로 일단 그 전개로 좋은 위치를 선점을 할 수 있다면 저는 마지막까지도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4번마 밀리언 파티가 이 마필도 순발력이 상당히 좀 좋았던 마필인데 7월 23일 승군전이었죠. 승군전에서 인기 1위 마필이었습니다. 근데 세명나리한테 밀렸어요. 세명나리한테 밀리면서 아쉽게 3착을 하고 지금 장기 휴양 후 16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지금 선행 강편성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뭐 이준철 아니
이준철 마방에서 지금 송재철 기수를 기용을 해서 태우고 있는데, 이 밀리언 파티는 계속해서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했던 마필이고, 뭐 이 마필이든 잘 알 텐데, 과연 이 휘양 공백을 극복할 수 있느냐죠. 근데 조개 모습을 보면 마필 자체는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고개가 조금 높다라는 단점은 있고, 이번 경기 어쨌든 초반에 선행 경합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선의권에서 괴롭힐 마필도 많다라는 거, 이 점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자, 5번마 유니콘 히트는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있지만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합니다. 근데 직전 경주 이 국산마 4군 승군전에서 인기 2위 마필이었죠. 이때 블루레몬,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한 블루레몬이 인기 1위 마필이었고, 일본 게이트에 있던 음파 챔피언이 기습선행을 갔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버텨내고 이 음파 챔피언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저는 이때의 경주를 보면서 그러면 블루레몬이나 유니콘히트가 음파 챔피언이랑 다시 붙었을 때 또 질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분히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하지만 좀 의도된 경주가 아닐까. 뭐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유니콘히트가 직전 경주 좀 아쉬움은 있지만, 유승환 기수, 최근에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마필도 무섭지만, 기수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니콘히트를 좀 강하게 보고 있고, 게이트에 이점이 있는 울트라삭스까지 이렇게 보면서, 앞선에서 뛰는 마필들이 선전할 가망이 높고, 이 6번마 기분 좋은 말은 직전 경주에 선행을 나갔죠. 선행을 나가면서 이제 끈끈하게 버텼는데, 1000m였습니다. 1200m에서는 뒷심이 너무 없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뒷심이 다시 붙었느냐, 그거는 뛰어봐야 알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 기분 좋은 말이 직전 경주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선행을 갈 수도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좀 약하게 보고 있고, 강한 키는 최근 들어서 이 순발력이 조금은 사라졌습니다. 승군 이후에. 그래서 혼합 4군에서는 아직은 적응기를 좀 거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에서 뛸 마필들 중에서는 1번마 울트라삭스, 4번마 밀리언 파티, 5번마 유니콘 히트, 이 세 마필이 좋아 보이는데, 저는 이 중에서 이 4번마 밀리언 파티, 이 마필은 지금까지 4번을 뛴 마필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이번 경주 어쨌든 휴양 복귀전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인기마지만 뒤로 돌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 경주에서 좀 재밌게 보는 말은 뭐냐? 28조 하만식 조교사가 지금 두 마필을 출전을 시켰거든요. 자, 마이티쇼는 직접 뭐 데뷔전에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준 게 없습니다. 근데 뒷심은 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은 들었고, 8번마 리걸 하이는 직전 경주 조교가 너무 좋았었던 마필이죠. 그러면서 이제 밀착을 하고 지금 승군전에 나왔습니다. 어쨌든 승군전에 나왔기 때문에 상대는 상당히 좀 강해졌죠. 그리고 직전 국산마 50 경주 편성도 그렇게 강편성은 아니었고, 하지만 지금 직전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쉽게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싶다. 그래서 저는 하만식 조교사가 동반 출전을 시킨 두 마필에게도 좀 눈길을 줘야 된다. 인기 많은 이 4번만 밀리언 파티를 뒤로 돌리고 배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만한 편성은 아닙니다. 근데 뭐 인기마 쫓아가서는 뭐 배당을 좀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는 좀 약점을 안고 있는 4번만 밀리언 파티를 좀 뒤로 돌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울트라삭스, 5번마 유니콘히트, 8번마 리걸라이,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마이티션,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쉬움이 많은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필들을 다시 한번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자, 1번마 정우 포에버, 직전 경주 2착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배당을 안고 들어왔는데, 그리고 이제 승군전에 나온 마필입니다. 자, 이 정우 포에버는
제가 7월 16일 경주, 이때도 추천을 했었고, 계속해서 복병으로 추천을 좀 했었던 경주입니다.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에는 제가 추천을 못 했었죠, 이 마필을. 이게 되게 아쉬웠습니다. 이 정오포에보는 선입권에서 끈끈하게 뛰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강자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끈끈함을 갖고 가는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 걸음은 좀 내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비록 승분전이긴 하지만 부담 중량도 많이 낮아졌고 게이트에 이점도 있기 때문에 선입권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마필도 분명히 승부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뭐가 아쉽냐 하면 이제는 어느 정도 인기마가 됐다라는 거죠. 자, 3번마 호크 프린스는 저는 이 마필을 되게 약하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9월 2일 경주에 인기 9위 마필을 가지고 우승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의외로 이 나머지 좀 인기마들이 좀 졸전을 펼치면서 우승을 했다. 편성도 약했고 그렇게 봤는데 자, 직전 경주 늘가을에 이어서 2착을 차지하고 그리고 전개 자체도 선입권 딱 붙여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마필이 좀 변화가 됐다? 뭐 이런 느낌이죠. 이마필이 이제 5월달 출전을 하고 휴양 후에 나왔는데 전체 8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 한 번에 준우승인데 이게 최근 두 경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경주를 제외하고 나면 6번을 나와서 이렇다 할 성적이 없었던 마필이라는 얘기입니다. 4착을 한 게 다였다는 마필이에요. 근데 휴양 이후에 마필에 좀 변화가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경주에서 제가 이 호크 프린스가 강하게 팔릴 때 이 마필을 좀 약하게 봤는데 전개하는 거를 보니까 마필이 분명히 변화가 온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7번마 강풍마. 저는 이 마필 직전 경주 이 마필이 왜 4착을 했는지 물론 뭐 인기도 4위였기 때문에 4착을 했으면 못한 건 아니죠. 못한 건 아닌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근데 1600m라는 경주 거리의 특성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8번마 강풍마가 조금은 어울리지 않았다라고 보는데 이 1400m 경주 거리라면 저는 강풍마한테 어울리는 경주 거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레이팅상으로는 좀 약한 말이긴 하지만 막판 탄력 그리고 근성은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국산마 4군의 직전이 승군전이었고 국산마 4군의 마필들이 국산마 5군의 또는 국산마 6군의 마필들과는 다르지만 저는 이번 경주 이 정도 편성이라면 이번 경주가 선행을 갈 수 있는 선행 강평성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강품마가 초반에 좀 자리 잡기에만 성공한다면 저는 마지막 뒷심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마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어떻게 보면 인기마죠. 1번마 정우포에버, 3번마 호크 프린스, 7번마 강풍마 뭐 이 정도 선에서 좀 결정이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변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경주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마필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마필이 기습 선행을 나가서 버텨버리면 뒤에 마필들 선입권이 두터워질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어부지리로 선행마가 버틸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저는 그 후보군으로 보는 마필이 2번마 나노마신입니다. 조인공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3km의 감량 이점을 좀 안고 있죠. 2번 게이트 일단 게이트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계속해서 이 마필은 10번 게이트 외곽에 있었던 마필이고 외곽에서 앞선에 붙이기 위해서 좀 초반에 무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전개를 계속했었는데 지금 이번 경주는 게이트가 2번 게이트고 마땅한 선행마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인공 기수가 초반에 강하게 몰아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거기에 부담 중량도 가벼워졌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만 나노마신이 탁 치고 나가서 어느 정도 거리를 벌려놓고 4코너에서 직선 주로까지 버티기를 노린다면 저는 버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의외성을 갖고 있는 편성이라고 보고 있고요. 마번을 정리하면 저는 입상 가능마로 7번마 강풍마,
3번마 호크 프린스, 1번마 정우 포에버,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나노마신,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뭐 인기마의 배당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드는 배당이 아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2번마 나노마신,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쨌든 초반에는 기분 좋을 거기 때문에 이 2번마 나노마신을 놓고 배팅을 하는 것도 하나의 승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7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1700m인데 토요일하고 일요일 전체 서울에서 21경주가 펼쳐집니다. 근데 이 1700m가 가장 장거리예요. 어제도 한 경주, 오늘도 한 경주. 나머지는 다 1200, 1400, 1300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경주가 좀 나와줘야 좀 경마가 좀 더 재미있고, 그리고 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볼거리들이 많아지는데, 자꾸 우리나라 경마가 단거리 스프린트 위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점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과거에 경마를 해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상당히 그 장거리가 거의 후반부 경주로 가면 거의 다 장거리였죠. 뭐 1700, 1800, 1900, 2000, 2200, 뭐 2300까지. 이렇게 장거리들이 좀 많아서 상당히 좀 재미있는 경마를 좀 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 빨리빨리 끝나버립니다. 그 점이 조금은 아쉽고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냐면 이 서울 구경주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배팅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고 1700m라는 거리의 특성을 감안을 했을 때 선행을 가는 마필이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선행 마필들이 다 뒷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추임마를 봐야 되는데 과연 추임마들이 1700m 경주 거리를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것도 문제죠. 자, 이번 경주에 뭐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 뭐 2번마 서울 크라운이라든가 5번마 아르고 공주, 10번마 나울 천지 정도인데 서울 크라운은 이제 6세가 된 거세마. 그러니까 선행은 가겠지만 버틸 수 있느냐가 문제고요. 5번마 아르고 공주는 직전 승군전에서 뜨거운 맛을 봤죠. 근데 그나마 그래도 조금 보여줄 걸음이 있는 마필이 뭐 이 정도인데 뒷심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고. 10번마 나올 천지는 선행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의문이지만 외곽에 있죠. 외곽 선행마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반에 힘을 쓰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는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어느 마필이 좋으니까 이 마필을 이런 조합으로 배팅을 하십시오라고 예상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필의 기본 능력으로 보면 솔직히 8번마 우청룡이 조금은 앞서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이 마필이 지금 29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 경주 되든 안 되든 딱 한 마리만 추천하겠습니다. 자, 6번마 로긴 팩트. 1700 경주 거리에는 전혀 안 어울리는 마필이죠. 스타트가 아예 안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막판 탄력은 분명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 선행으로 경주를 주도할 마필은 있겠지만 흐름이 빠를 것이냐? 저는 안 빠르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6번마 로긴 팩트가 직선주로 해서 막판 탄력을 보일 한 번의 기회는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마 로긴 팩트 이 마필 하나만 딱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식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9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2등급 경주도 1600입니다. 이 1600m 경주거리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서울 경마장에서는 상당히 좀 위험한 경주거리인데 1600 경주거리가 최근 들어서는 편성이 조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인기마선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능력이나 최근의 상승세 이런 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 조금은 앞서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3번마 나올 스나이퍼, 4번마 아르고 스마일,
5번마 최강블레이드, 7번마 라스트 펀치. 아마 이 네 마필이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는데 9마필 출전하는데 인기마 4마리. 되게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는데 저는 이번 경주는 어쨌든 저배당선에서 끝날 가망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 인기마 4마필 중에서 5번마 최강블레이드를 제외를 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3번마 나올 스나이퍼, 4번마 아르고스마일, 7번마 라스트 펀치 이 세 마필을 가지고 어떤 조합을 가지고 들어갈 것이냐죠. 자, 3번마 나올 스나이퍼는 대상경주 전용 말이죠. 대상경주에만 계속 출전을 했었는데 최근에 출전했던 대상경주에서는 솔직히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계속 인기 1위였지만 자기 몫을 좀 못했는데 이제 일반 경주로 돌아왔습니다. 일반 경주로 돌아오면서 2등급으로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마필은 선추입이 자유로운 전개에 이점을 안고 있는데 1600m 경주입니다. 안게이트 마필들의 순발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3번만 나올 스나이퍼가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선행을 간다면 전개가 좀 유리해질 거고요. 자 4번만 아르고스 마일은 8번을 나와서 4번의 우승 그리고 3번의 준우승을 하고 지금 승군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2등급의 승군전에 바로 나와서 입상을 하기는 솔직히 만만치는 않고요. 이 아르고스 마일이 지금까지 싸웠던 마필들이 각 군에서 그럼 강자들이냐 하면 솔직히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는데 일단 기본적인 감량 이점 그리고 선의권 전개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상승세까지 좀 감안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4번마 아르고스 마일도 입상 현저를 누릴 수 있다고요. 7번마 라스트 펀치 진짜 라스트 펀치를 날리는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팅을 하신 경마 팬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가슴을 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전개를 하는 마필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 입상에는 성공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만약에 선행마들이 통하는 그런 주로에서 선행 강편성에 강한 선행마 몇 두가 출전을 하면 7번마 라스트 펀치 입장에선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라스트 펀치라는 마필은 앞선이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마필이 아니고 자력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경주에서도 1600m 경주거리 추임마가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유리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는 뭐 완전 바닥에서 추입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하나는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컨디션은 지금 제일 좋아 보입니다. 그럼 문세영 기수의 유승환 기수. 저는 이 조합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복승식은요. 3번 나올 스나이퍼와 7번 라스트 펀치 여기가 가장 좋아 보이고 4번 아르고스 마일은 여러 가지 승식에 좀 활용을 하는 그 전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배팅 자체가요. 저는 이렇게 배팅을 할 겁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배팅을 한다까지는 잘 설명을 안 하는데 인기마 경주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인기마 덜렁 설명해 놓고 저배당에 배팅 알아서 하십시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렇게 배팅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현장 상황을 한번 보시고 솔직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뭐 경마 우대들도 아니고 좀 배당이 있는 경주에서 가볍게 배팅을 하면서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그냥 저배당으로 끝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특별한 복병마가 없다라고 한다면 관전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11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합니다. 자, 이게 10경주랑 분할이 된 경주입니다. 근데 분할이 안 되고 1600이 아니고 여러 도수가 좀 출전을 했다면 엄청나게 재밌었을 뻔했습니다. 마필들이 상당히 좀 강한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번 경주가 근데 저는 조금 관점이 다른 게
사전 인기도를 보니까요. 1번마 대물이 상당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직전 경주에 선입권 전개 후에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이제 버텼죠. 그러면서 립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이마필이 조금 침체기를 겪다가 휴양 이후에 마필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보는 건지, 사전 인기도가 상당히 높아요. 근데 저는 이번 경주에 과연 대물이 직전처럼 그렇게 편안한 전개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1600m 경주 거리에 2등급에 발빠른 마필이 엄청나게 많은 경주입니다. 물론 대물이 발이 느리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게이트 이점도 있다. 하지만 저는 대물이 선행은 가지는 못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외곽에서 덮칠 마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6번마 울프 플레이, 8번마 레이디 켈리, 9번마 라운 포레스트, 10번마 리올마, 뭐 이런 마필들도 상당히 좀 앞선을 나가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대물이 저는 안에 갇힐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솔직히 저는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 마필, 이 앞선에 갈 수 있는 6번 울프 플레이, 8번 레이디 켈리, 9번 라운 포레스트, 10번 리올마, 이 선에서 끝날 가망이 제일 높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치열한 난타전이 혹시 된다면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역시 7번마 원더풀 키티입니다. 그러니까 전개로 보면 솔직히 원더풀 키티가 제일 좋아요. 근데 문제는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 점이 조금 불안 요소는 불안 요소입니다. 근데 3kg의 감량 이점도 괜찮고, 전개로 봤을 때는 원더풀 키티가 초반에만 어느 정도 거리만 좀 확보를 하고 갈 수 있다면 저는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는데, 이번 경주가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경주 흐름이 빠를 경주입니다. 이제 그 점도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고, 오랜만에 이 9번마 라운 포레스트가 지금 일반 경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마필이 일반 경주에서 과연 어떤 능력을 보일 것이냐, 이 점도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는 솔직히 압축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전개로만 놓고 보면 7번마 원더풀 키티를 봐야 되고, 1600m 경주 거리까지도 감안을 한다면 앞선 전개를 하는 네마필이 조금은 좋아 보이고, 이 중에서 아무래도 레이디 캘리는 최근의 모습으로 보면 좀 힘든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마필이 만약에 선행을 가서, 기습적으로 선행을 가서 앞선을 장악하고 나가면 이 6번마 울프 플레이나 10번마 리올마의 전개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꾸로 울프 플레이가 만약에 앞선을 나가버리면 레이디 켈리의 전개는 완전히 깨지고 마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마필이 그럼 맨 앞에 쓸 거냐, 이 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울프 플레이의 능력을 어느 정도 믿습니다. 물론 이 마필이 지금 승군전이죠. 승군전이기 때문에 상대가 엄청 강해졌습니다. 강해졌고 감량의 이점이 있다라는 거는 장점이 되겠지만 강해진 상대들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 울프 플레이의 근성을 어느 정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앞선에 가는 마필들 중에서 8번마 레이디 켈리는 뒤로 돌리겠습니다. 결국은 앞선에 가는 6번마 울프 플레이, 9번마 라운 포레스트, 10번마 리올마의 싸움에 7번마 원더풀 키티가 취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고, 사전 인기도에서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는 1번마 대물은 뒤로 돌리는 경주입니다.